자, 오늘 살펴볼 해설 자료는요, 바로 예방적 정신건강, 즉 PMA 검진이라는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는 신체 건강 챙길 때 어떡하나요? 정기검진 꼬박꼬박 받고 수치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정신건강만큼은 철저히 운에 맡겨두고 방치한단 말이죠.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유부터 시작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줄 놀라운 시스템까지 싹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번 해설은 크게 6가지 단계로 진행될 텐데요. 현대사회의 숨겨진 위기부터 시작해서 마음검진의 주체, PMA의 탄생 배경, 3가지 핵심 접근법, 4가지 평가 영역,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 힐링까지 쭉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현대사회의 숨겨진 위기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성공한 중소기업 CEO 강철수 씨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회사가 무럭무럭 잘 크고 있어서 다들 부러워하죠. 하지만 사실 이분 엄청난 업무와 책임감 때문에 매일 머리가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를 겪고 있어요. 갑자기 툭 하고 자신감도 사라지고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막상 나 정신과 가야 할 만큼 아프다라고 말하긴 애매하거든요. 리더라는 무게 때문에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은 대기업 임원 이한규 씨 사례인데요. 회사에 사활이 걸린 프로젝트 때문에 극심한 불안, 불면증, 두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하루가 생지옥이 따로 없죠.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매년 받게 해주는 그 비싼 VIP 신체 건강검진 결과는 완전 정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몸은 건강하다는데 당장 본인은 숨쉬기조차 버거운 이 모순. 진짜 아이러니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커리어 오먼 장은지 팀장 사연을 한번 볼까요? 회사에서는 승진 압박에, 집에 가면 가족들 간의 갈등에, 그야말로 양쪽에서 완전히 짓눌려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무거운 책임감에 압도돼서 당장이라도 모든 걸 던져버리고 도망치고 싶어 하죠.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 사람 이야기 남일 같지 않죠?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우리 자신에게서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잖아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세계보건기구, 즉 WHO가 말하는 건강의 정의입니다. 질병이 없는 게 건강이 아니에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지어 영적인 영역까지 완벽하게 안녕한 상태. 그러니까 완전한 웰빙을 달성해야 진짜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맨날 혈압 수치 같은 것만 따지는데 진짜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평화까지 아우르는 훨씬 거대한 개념이라는 거죠. 두 번째 챕터입니다. 마음은 누가 검진하는가인데요. 마음이 신체만큼 중요하다면 대체 우린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 놓여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신체 검진은 기업에서 의무적으로 수십만 원씩 들여서 시켜주고 다들 그걸 당연하고 좋은 일로 여깁니다. 그런데 마음 검진은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죠. 심지어 그거 한번 받으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십상입니다. 몸에 난 긁힌 상처엔 바로 연고 바르고 난리를 치면서 마음에 난 깊은 상처는 멘탈이 약해서 그래라며 본인 탓만 하죠. 믿을 만한 예방 프로그램조차 없다는 게 지금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방치한 대가가 바로 이 참담한 숫자 1위로 나타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 다들 아시죠? 이건 단순한 개인의 우울증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을 미리 잡아내고 돌보는 시스템 자체가 뻥 뚫려 있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인 겁니다. 진짜 더 이상 모른 척 덮어둘 수 있는 단계를 한참 지났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세 번째 주제,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PMA, 마음건강검진의 탄생입니다. 이런 절박한 필요 때문에 2013년에 드디어 PMA라는 심리학적 검진 프레임워크가 개발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는 종합신체검진의 마음 버전이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단순한 인터넷 심리 테스트 같은 게 아니고요. 온라인 평가부터 심층 지필 검사, 뇌파 측정 기계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합니다. 스트레스가 심각한 중증 질환으로 터지기 전에 미리 초기에 싹 잡아내고 예방하자는 게 가장 큰 핵심이죠. 네 번째 챕터로 넘어가서 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3가지 핵심 접근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통합적 접근입니다.
서양의학이 아픈 부위를 정밀하게 타겟팅하는 데 탁월하다면 동양의학은 몸과 마음을 하나로 연결된 우주로 보잖아요. PMA는 이 두 가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융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라는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마음 상태라는 숲 전체를 함께 조망하는 완벽한 융합인 셈이죠. 여기서 아주 무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정신도, 그러니까 멘탈 톡신인데요. 이거 그냥 문학적인 비유가 절대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매일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정 노동은 우리 몸 안에 실제로 독을 만들어냅니다. 호르몬을 꼬이게 만들고 면역 체계를 박살내는 신체에 작용하는 가장 치명적인 진짜 독소인 거죠. 마음의 고통이 실체가 있는 독이 된다는 거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두 번째는 기능적 접근입니다. 보통 병원에 가면 당신은 무슨 병입니다 라고 이름표를 달아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 접근법은 다릅니다. 병명이 붙기 한참 전인 질병 이전 상태에 주목하거든요. 도대체 왜 세포 에너지가 떨어지는지, 왜 심신균형이 무너지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댐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미세한 균열을 먼저 찾아내는 원리죠. 이 과정을 한세 셀리의 박사의 스트레스 3단계로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처음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상벨이 울리는 경고 반응이 오죠. 그 다음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몸부림치는 저항기가 옵니다. 그러다 결국 에너지가 바닥나면 바로 소진 단계가 오는 거예요. 이때 방어막이 완전히 뚫리고 심각한 만성 피로나 질병으로 훅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인적 접근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환자를 차트에 적힌 단순한 데이터나 증상 덩어리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영혼까지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하죠. 외부에서 약만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양자의 약 같은 대체의학의 지혜까지 동원해서 우리 내면에 원래 숨어있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을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합니다. 자, 5번째 챕터, 4가지 평가 영역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나누어서 측정할까요? 뜬구름 잡는 얘기 대신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우리의 웰빙을 측정 가능한 4가지 영역으로 딱 나눴습니다. 생명력과 열정을 뜻하는 생물학적 사랑, 내면의 안정을 위한 심리적 평화, 타인과의 연결을 뜻하는 사회적 기쁨, 그리고 삶의 사명감을 남은 영적 자유입니다. 아까 WHO에서 말한 진정한 건강 상태가 되려면 이 4개의 기둥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PMA의 진짜 천재적인 전략은 바로 이 올리원 방법론에 있어요. 사람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데 이것저것 다 고치자고 하면 너무 벅차잖아요. 그래서 딱 한 곳, 4가지 영역 중 가장 바닥을 치고 있는 제일 약한 고리 하나만 찾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모든 치료 에너지를 확 집중하는 거예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한 곳만 튼튼해져도 전체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전체 컨디션이 다 같이 확 끌어올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챕터, 궁극적 힐링을 향하여입니다. 결국 이 모든 구조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힐링의 목표가 그저 팍팍한 일상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살아남는 걸까요? 절대 아니죠. 켄 윌버라는 심리학자는 이 과정을 회상, 즉 리멤버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치여서 까먹었을 뿐이지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과 회복력이 원래부터 있었거든요. 치유라는 건 바로 그 위대한 잠재력을 다시 기억해내고 잃어버린 몸과 마음, 영혼의 조화를 온전히 되찾는 과정입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원문에 나오는 진짜 기막힌 비유를 하나 던져드려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으슬으슬 가벼운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의사가 어쩌죠? 지금 약국에 중증 폐렴약밖에 없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약을 타먹겠다고 한겨울 꽁꽁한 강물에 뛰어들어서 억지로 치명적인 폐렴에 걸리실 건가요? 아니, 당연히 안 그러겠죠? 누구도 그 얼음물에 뛰어드는 미친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왜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마음의 작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골마 터져서 중증 정신질환이라는 폐렴이 될 때까지 그냥 멍하니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예방적 마음건강 관리는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내 소중한 잠재력을 지키는 필수 방어막이죠.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는 좋은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자, 아까 살펴본 사랑, 평화, 기쁨, 자유 중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따뜻한 돌봄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인가요? 이상 오늘의 해설을 마치겠습니다.